네, 박하영 고문입니다. 장나요?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아메이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이제 딸을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딸을 대안학교로 보냈었거든요. 이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직장을 그러니까 공식은 아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해서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 속에서 이제 그게 깨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없고 또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를 아메 속에서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또 다른 뭔가를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보내면 진짜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대안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제 활동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그 ATR 시간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뭘 배우고 싶으면 뭘 배우면 되고 학교에서 주는 어떤 프로그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최대한 뭐 이런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할 자유가 주어지는 게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인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1학기를 딱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LTL 발표가 있어요. 그걸 이제 1학기 때, 2학기 때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걔네들이 하거든요. 누구는 이제 목공을 하고, 누구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누구는 또 뭐 경찰관이 뭐 이렇게 이제 꾸미면 이제 그 경찰관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일단 학교도 가보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호텔 이제 내가 이제 호텔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 호텔을 연결도 시켜줘요. 하여튼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있어요. 이제 그게 저번 주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3학년이에요. 이제 1학년, 2학년 그 PPT 자료를 5번째 이제 만드는 자리였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학기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이제 여기 자리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선생님도 그걸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도 그걸 칭찬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친구들이 피드백을 해줘요. 뭐 이래이래한 건 어떻게 했어? 저래저래한 건 어떻게 했어? 네가 그 길을 왜 갔어? 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후배들도 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오가냐면 선배님의 이래이래한 장점 때문에 제가 이래이래 도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선배님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1학기 때 이런 걸 배워서 공부를 참 많이 해서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 즉 이게 학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고 또 그거를 동기부여해주고 또 그 속에서 또 희망을 나눈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속에서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많이 뿌듯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주제가 뭐였냐면 행복하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행복의 이번에 이제 그 주제였어요. 그걸 발표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지낸 시간들도 많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많았지만 많은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소소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행복은 내가 사고 싶은 걸 많이 사거나 아니면 뭔가를 투자해서 어딜 간다거나 그런 게 자기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 반학기 동안 보내면서 행복은 산책을 할 수 있는 행복도 자기한테 행복이 있었대요. 그리고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예전에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들도 자기한테 너무 소중했대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시간들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행복하고 지금의 내가 어떤 소소함의 어떤 행복들을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들의 어떤 차이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작은 이런 것들의 어떤 행복을 자기가 알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아 우리 딸이 앞으로 살아갈 어떤 인생에 그 10대의 그거를 배웠다라면 20대, 30대, 40대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밑바탕에 이걸 배워내서 그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메 속에서 경제적인 것도 제가 이루고 싶어서 이 속에 이제 왔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저한테 아메이 속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 교육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면서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그 전에 어떤 시스템 속에 아직도 그 속에 있다면 아마 이런 거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딸한테 그걸 전달해 주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배운 것들로 아 진짜 우리 삶의 지혜를 이 친구가 깨달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오늘 내가 준비했는 거는 너츠부츠 1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메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 중에 리더님들도 아시고 있는 게 그 탱화 있죠. 근데 그 탱화는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탱화를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하신 그 탱화가 좀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잘하고 싶은 게 이게 너츠부츠 1이고 2거든요. 요거를 이해 잘 하시면 진짜 내가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아가야 되는 것들, 내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들, 앞전의 생각과 또 바꿔내야 되는 것들이 이 속에 싹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강의가 사실은 오늘 제 강의예요. 제 강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아메이 사업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메 사업은 그냥 심플한 일이거든요. 근데 심플하게 받아들이시면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렵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관계 몇 개를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이 속에서도 해결이 또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회원이 돼가지고 안전한 제품 그리고 또 괜찮은 제품을 쓰는 거예요.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써보고요. 회원 소비자를 만드는 일과 그리고 회원 소비자가 되어서 또 회원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내가 회원이 돼서 좋은 제품을 쓰는 거예요. 써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제품을 쓰는 일을 찾는 사람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회원 소비자를 만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두 가지 하는 일이죠. 그게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소비자와 사업자를 찾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속에 뭘 더하게 하면 되냐면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돼요. 나 혼자서 이 친구도 가르치고 이 친구도 가르치고 이 친구도 가르치면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일이 많아지죠. 아메 사업은 내가 일이 많아지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복제를 통해서 내가 시간에 복제를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개인이 혼자서 하려고 하면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뭘 이해하면 되냐면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성공하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아메이를 접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메를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아메를 잘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먼저 배우시고요. 그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뭘 생길까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아메 사업은 시간 복제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풀어낼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스템은 중요한 거는 어려우면 안 되겠죠. 복제를 시킬 거니까. 그래서 너무나 쉽고 누구나 따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사업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12가지 중에 제가 이제 오늘 할 거는 1번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그 다음에 만남과 초기의 사업 설명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나머지 6가지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시작하는 거는 사업 시작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시작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메 사업은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는, 근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바깥에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쵸? 근데 아메 사업은 뭐냐면,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해? 이거예요. 어제 만난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요, 막 이게, 만약에 강아지를 그린다. 그러면 털부터 막 그렸대요. 눈에 보이니까. 털부터 막 그리고 강아지 눈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큰 틀을 먼저 그려놓고 그래서 눈도 들어가고 코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사업도 뭐냐면 점을 찍고 가는 거예요. 점을 찍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그저 내가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나머지 얼마 쓰고 얼마는 저축해야지 단지 그거였죠. 근데 아메 사업은 뭐냐면 10년 뒤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찍고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꿈 설정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꿈 설정을 할 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아메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여유가 생기면 어떤 게 내가 하고 싶은 걸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게 꿈을 만들 때가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지?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더하기 내 남편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제가 아메 속에 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드니까 제가 그냥 300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3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300만 원 죽을 때가 나왔으면 좋겠다 였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이 나오면 아메 속에서의 300만 원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나는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꿈 설정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뒤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을 적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스폰서님 같은 믿음도 있고 아메 사업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저는 그 많은 믿음 중에서 제일 믿기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막 시청하는 거예요. 누가 치약을 하나 주문하면 그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수세미 가져오면 딴짓을 때 있죠. 갔는데 그리고 저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휴지를 했는데 휴지를 풀어가지고 1cm, 2cm를 다 재는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격 먹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적 없죠? 해보세요. 있어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르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오늘 이게 내가 진짜 되는 거 맞나? 우리 스폰서님은 되는 거 같은데 나는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좀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게 왜 안 됐나 돌아서 보니까 제가 40년을 한 번도 내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가게를 잠깐 했었는데 그 가게를 그냥 문만 열심히 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공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아메 속에서는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공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배우는데 결국 그게 많은 어떤 믿음 속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키우는 게 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서 그것도 키워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꿈의 설정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게 하고 싶었다, 저런 게 하고 싶었다가 있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믿음들을 조금씩. 근데 이 믿음을 채우는 거는 내가 아메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장에서 조금씩 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먹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앞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 아메 사업은 뭐냐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일이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전에 내가 만약에 아이가 어리다면 아이가 5시에서 집에 들어온다면 내 시간은 아침에 9시부터 5시까지인 거예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컸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을 12시간을 마음대로 쓰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뭘 했나를 보면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재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설정 중에서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게 뭐냐면 스케줄표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져요. 이 시간의 어떤 배분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딱 짜시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올려야 되는 게 미팅이고 책 읽기고 어문 듣기를 넣으셔야 돼요. 시간만 나면 내가 어머니를 들을 테야.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미팅과 책 읽기가 어머니 듣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생각과 아메 사업의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인지 아세요? 초기에 무슨 말만 하세요. 아멘 답이 좋더라, 아멘 하니까 좋더라, 나는 이런 꿈 같아. 연결도 안 되는, 상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쟤는 못 알아들어요, 스폰서님? 쟤는 이상해요, 이상한 말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똑바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걔가 못 알아듣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미팅과 책 읽기가 어문 듣기가 진짜 중요해요. 드러내야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할 말이 많아져야 이 친구를 스토리를 엮어서 말을 해줄 수 있잖아. 알아듣게. 근데 그게 바로 미팅과 책 읽기와 어문 듣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스케줄표를 짤 때는 요 세 가지를 먼저 올리시면서 나머지 누군가와 신뢰 쌓기 하는 시간들을 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은 뭐였냐면 내가 뭐 책을 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책을 보진 않았더라고요. 아이가 놀았던 시간들, 그리고 취미생활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냥 뭐 청소하다가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런 거 시간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올려야 되는 시간들을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아메 사업이 도대체 뭔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그렇게 시간을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배분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조금 전에 첫 번째 말했던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도 우리가 분석했죠. 지나가다가 멋진 건물이 보이면, 내가 로또를 당첨이 되면 저 건물을 사야지. 이런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생각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로또도 사지도 않으면서. 근데 아멘 속에서는 뭐냐면 계속 나한테 드림 빌딩을 해야 돼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가꾸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속에 와서 꿈 가꾸기란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냥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멘 속에서는 뭐냐면 그 꿈이 있었다라면 가꿔내는 것들을 이 속에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꿔내야 될까요? 꿈보드판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보드판을 작성하시면 그 꿈을 저는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작성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진짜 이 꿈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조금 전에 말했던 휴지를 재거나 그 빨간 수세미를 보고 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냐, 왜 그건 뚫려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께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닥으로 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빨리 우리가 꿈을 가꾸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또 누군가한테 뭔가 어떤 거절을 받았을 때 돌아오는 게 빨리 내 꿈을 다시 찾아내거나 하면 제가 다시 마음을 올리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꿈 가꾸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꿈 가꾸기를 했을 때 꿈보드판을 만들 때 처음에 사실은 제가 꿈이 없었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꿈보드판을 만들 때 갖고 싶은 것을 먼저 해봤고요. 가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게 됐고, 그리고 해주고 싶은 것도 넣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서 내가 하나하나 찾아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제가 꿈보드판을 작성을 했던 게 첫 번째로 그 5가지 정도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진짜 내가 지금은 아니어도 돼. 지금은 우리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60이 되었을 때 3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달 지속적으로 나오는 300만 원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밥값을 내가 낼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 예쁜 옷이 하나 있으면 그걸 그냥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300만 원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아이와 여행 가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매달 생활비를 좀 많이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 차가 갖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우리 어디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스, 바로 예스 하는 그런 나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꿈보드를 바꾸면서 10년 전에 내가 꿈꿨던 그 5가지가 다 이루어진 게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걸 하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보니까 10년 전에 뭣도 모르겠던 내 꿈이 그 5가지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걸 알게 되었거든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설정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그저 나는 1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나 열심히 살았잖아. 그냥 직장 열심히 다녔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 내가 그래도 케어할 거 다 케어했잖아. 이렇게만 내가 생각했을 건데, 아내 속에서 어떤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걸 돌아봤더니 내가 원했던 꿈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이제 10년의 어떤 그림을 또 다시 그렸어요.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10년 뒤가 되면 내 꿈보드판에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또 이루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보드가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쵸?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꿈보드판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꿈보드판을 작성을 하실 때는 좀 더 10년 뒤 거잖아요. 1년도 아니고 3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 거는 좀 커면 더 좋겠죠. 얼토당토 안 하는 거. 지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넣어보면 어쩌면 또 이러시면 어떡할래요? 그쵸? 그래서 맨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말고 10년 뒤에 누군가가 그 꿈을 이루었던 걸 보면서 진짜 어쩌면 저걸 내가 이루면 어떨까? 설마 진짜일까? 될까? 이런 거 있죠? 그걸 딱 넣었는데 10년 지난 뒤에 딱 돌아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진짜 대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그 5가지를 적으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진짜 10년이 지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꿈보드판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쵸?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죠. 있어요. 나를 설레이게도 하고요. 나를 가슴 아프게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두 번 다시 아내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원했던 것들 이루게 해준다면 같이 있지 않아요? 그쵸? 안 살 건 알잖아. 나 항상 사시면 머물러 있지도 않을 거잖아. 그쵸? 저도 나이가 50이 될 거고 60이 될 거고 80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어쩌면 내가 설정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근데 그거를 누가 보죠? 내 아이가 그걸 보면서 따라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한 세대, 2세대가 지나면 우리가 원래 그냥 꿈없이 살던 때보다는 엄청 달라진 인생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진짜 나의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메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쩌면 진짜 그 가문이라는 걸 바꿀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제가 드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꿈을 꿨어요. 이제는 이제 목표를 이뤄야 돼요. 그 꿈에. 그래서 이 목표는요, 설레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긴장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주 좀 집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상력도 엄청 중요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냐? 내가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목표가 너무 작잖아요. 그저 내가
내가 100만 원이 벌고 싶어서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을. 저는 치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근데 치과를 다시 돌아가도 힘들었지만 내가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굳이 내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나한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큰 꿈을 꾸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야 내가 작은 어떤 돌부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허황되지 않는 목표를 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침에 9시부터 5시까지 이제 아메사를 할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한 2년 안에 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겠죠.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많은 시간 투자를 요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기는 사실 조금 허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에요. 내가 행동과 노력을 24시간 투자를 해서, 진짜 2년에서 5년을 내가 한다면, 이건 다이아몬드가 되는 플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루에 3시간밖에 투자를 못해. 근데 2년에 다이아몬드, 이거는 조금 허황될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행동과 노력을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되는 시간에서 이제 목표를 잡은 게 중요하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목표는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정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다이아몬드야. 나는 수석이야, 나는 더블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에메랄드만 돼도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수석이라고 말한다 해서 내가 수석을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그림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에메랄드가 곧 눈앞에 보이니까 진짜 이제는 진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어쩌면 그 다이아몬드를 한번 해내고 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다이아몬드라는 꿈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거는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게 이제 목표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달성 기한을 분명히 넣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이제 목표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안에는 어쩌면 지금 이제 암기 답을 시작하면 1년을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도 있고, 그 다음에 브론즈 빌드라는 핀도 있잖아요. 그럼 정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되면 SP라는 핀도 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어쩌면 SP를 갔는데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몇 명을 넣어서 내가 SP라는 그림을 그린다. 이걸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 정도는 내가 한 에메랄드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10년은 제가 수석 아니면 다이아몬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도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시면서 플랜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를 이제 그렇게 정하시고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되죠. 행동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본금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근데 아메 속의 자본금은 뭐예요? 함께 나눌 친구들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제품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 사업을 나눌 수도 있고 기회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명단만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나와 지나가도 명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명단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뭐예요? 유리할 수 있죠. 근데 명단이 적다고 암의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은 계속 적어 나가시면서 분류해가면서 그리고 수시로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암의 사업을 공부하면서도 누군가를 우리 만나잖아요. 그럼 그 명단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그거를 확정지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명단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찾아가는 게 어떤 명단이냐면, 친하고 만만하고 이런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요.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한테 한번 꽝 맞고 오면요, 마음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고, 그쵸? 그런데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종류가 있죠. 종류라면 좀 웃긴데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인 사람한테 말하면 오히려 더 암의 사업을 받아들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본인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위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분들한테 알렸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반응을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거절을 해도요, 너무 멋있는 말을 거절하거든요. 근데 내 아는 친구는 뭐래요? 니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쵸? 그럼 내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진짜 부부 사이가 좋거나 욕구가 있거나 긍정적인 사람들한테 이 암의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는 괜찮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이 암의 사업을 또 제품을 필요로 하게끔 쓰게끔 하다 보면 관계 몇 개를 통해서 내가 이 친구한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상황들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좀 긍정적인 사람, 욕구가 있는 사람, 아니면 먹고 사는 게 조금 안정적인 사람, 이런 분들한테 가니까 훨씬 더 반응들은 더 좋게 나오고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암의 사업이 출발이 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고, 그리고 암의 사업을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잡을 때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만나지도 못하고 거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파트너 리더님한테 리더님 아메이를 오픈하지 말고 그리고 만나면 약속만 잡아, 그리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 되라고 내가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오픈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이야기 그냥 제 얘기 들어줄 친구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럼 다 오픈한 거야. 근데 만나지 못하게 지금 2달째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스템 속에서 왜 하라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이거는 통계잖아요. 그쵸? 시스템은 통계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따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초기 사업에. 그러면 내가 작은 명단인데 그 명단을 다 지금 쓸 수 없는 명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하지도 못하고 그 친구를 그냥 계속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들어 많아요. 근데 그게 언제 풀릴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게 풀려요. 그래서 진짜 약속 잡을 때 스폰서님하고 꼭 상담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워서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초기 사업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잘 지키면서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약속을 잡고 그리고 안부를 물으면서 날짜를 2개를 제시하면 그 친구가 분명히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약속 시간은 한 10분, 20분 전에 미리 가서 상황 상태를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왜 보느냐면 사업 설명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은요, 왜 하냐면 이 친구가 암의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친구를 사업을 하라고 시킨다면 이 친구가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친구를 무조건 사업을 해야 돼. 합사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도 마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암의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사업 설명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만남과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잡는지. 그래서 이제 장소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장소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오면,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조용한 건 내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통제 내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친구 집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가서 상황 파악을 좀 하는 게 좋아요. 뭐 개가 있거나 티드가 틀려질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쵸? 내가 잠깐 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저 강아지 좀 방에 좀 데려놓으면 안 돼? 아니면 TV 잠깐만 끌게? 내가 끄면 돼요. 그 친구 보고 끄라니까 잘 안 끄더라고요. 나 TV 틀어놓는 거 일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꺼버리면 돼요. 가서. 그래서 정리 내가 다 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식탁 위에 딱 앉히면서 자기가 나를 딱 바라보게끔 앉히시면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센스인 거야, 그게.
그쵸? 그리고 제3의 장소는요, 요즘에는 커피숍에서 진짜 많이 하시죠? 그러면 미리 가서 방처럼 돼 있는 데가 요즘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사업 설명하기 좋은 장소를 내가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음악 소리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거 주인한테 조금 낮춰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등을 보게 하시고, 그쵸? 그래서 구석 자리에 좀 소리가 적은 데를 내가 미리 가서 그걸 장소로 확보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업 설명은 이 친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친구가 시간을 냈잖아요. 저도 시간을 냈고. 근데 그 중요한 시간을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약속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장소에서 그 친구한테 좀 알아듣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이제 요거 준비할 때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사업 설명할 때 나의 스토리 하는 부분 있죠. 저는 파트너한테 꼭 이야기해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보니까 사업 설명하기 전에 나의 스토리예요. 나의 스토리는 왜 할까요? 진짜 내 스토리라서?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나의 스토리는 내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 상황을 이해하면 나의 스토리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한테 맞으면 이 플랜이 훨씬 더 이 친구한테 이해돕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나의 스토리는 그 친구와 나와 어떤 벽을 내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절 아니고요. 딱 1분 스토리면 좋더라고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그 친구가 아이한테 주는 이게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넣어서 나의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이 친구도 나하고 똑같이 미래 준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심사를 끌어넣어서 나의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결국 사업 설명은 뭐냐면 그 친구한테 내가 알아듣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의 스토리를 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업 설명 안에는 그냥 그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사업 설명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암의 사업을 설명하는 거고, 사업의 횟수는 일주일 2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월 10회 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사업 설명 하는 안에는 나의 스토리, 유통회사, 수익 구조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달려왔는데 이 6가지는요 탱포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쵸? 탱포화를 하는 과정 속에 이 6가지는 요게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면 돼요. 탱포화도 사업 설명 있죠. 그래서 탱포화의 사업 설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내가 오늘 사업 설명한 거는 사업 설명을 할 때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하고 앉히고 방향 이렇게 하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탱파를 잘하기 위한 것 중에 너챔버츠 6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파트는 이제 후원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저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초기 사업에 아내 사업을 이제 친구들한테 알렸는데 한 친구가 나한테 뭐랬냐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들 다 이렇게 미래 준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 생각은 저만 미래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너희만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쟤네들은 안 해도 10년 뒤도 괜찮고 20년 뒤도 괜찮는 거 없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 맞을까요? 아니죠. 그냥 10년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만 하면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남편이 철도청을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막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 우리가 결혼 20주년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20주년 선물로 나 차 선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 20년 너무 고생했지, 잘 살았네. 그리고 남편한테 그런 선물도 갖고, 야 대박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왜 마음이 좋았을까요? 내가 진심으로 이 친구한테 그 상황을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는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보다도, 그 친구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10년 전의 모습은 그 친구하고 비교하면 저는 질투가 났었거든요. 질투가 났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지금의 내 삶이 질투가 나지 않는 삶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 10년의 어떤 삶이 누구와 비교해도 내 삶이 더 멋질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진짜 하나도 그게 질투가 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가 축하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게 아메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이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틀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리더님들한테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두 글자예요. 그 두 글자는 뭐냐면 노력이라는 키워드예요. 노력. 많은 청년들이 이 노력이라는 것에 좀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불신. 결국에 될 사람만 된다는 불신. 제가 실제 노력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축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더 즐기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또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밤에 매일같이 나가서 드리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했을 때 드리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공이 가운데 떨어지면 그 공을 다 제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경기 중에. 내 공도 아니고 상대 공도 아닌 그 가운데 떨어지는 그 공을 내가 가져가야 내가 원하는 축구를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공을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매일같이 좀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계획이 뭐였냐면 매일 저녁 2단 뛰기를 1000개씩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결심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줄넘기를 하는데 힘들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00번씩 10번에 나눠서 1000번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줄넘기를 했어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했을 때 2년이 지난 후에 저는 2단 뛰기 줄넘기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2단 뛰기 줄넘기를 2년 동안 하고 1000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경기장 가운데 떨어지는 볼은 다 제 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면 정말 발전하네?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운데 볼도 가져가고 드리블도 자신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산을 뛰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일정이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아침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단체 오후 운동을 하고 밤에는 줄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체력 훈련을 하지 산을 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산을 뛰기 시작했어요. 건국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건국대학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선수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6명이 올림픽 국가대표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무렵에 저는 제 건국대학교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6명 중에 5명은 제 친구고 1명은 제 후배였어요. 후배가 국가대표고 제가 아니고 저는 그때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후배들한테 뭔가 말할 때 제 권위가 세지 않는 거예요.
뭔가 왜냐면 축구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너나 잘하지 이렇게. 너나 잘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날도 이제 한 겨울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많은 친구들이 개인 운동을 하는데 가을이 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개인 운동을 다 하잖아요. 항상 그때 겨울에 보면 저밖에 개인 운동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국가대표가 되지 않고 숙소에서 이 추운 날 편안하게 TV를 보는 친구들은 국가대표가 됐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력했던 그 노력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이 나를 보고 너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서 딱 들어온 생각이 이거였어요. 축구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축구는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되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구나. 나같이 재능 없는 애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딱 밀려오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 있다가 저에게 처음으로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그때 당시 올림픽 팀의 테스트 기회가 왔어요. 왼쪽 윙백 테스트 기회. 그곳에 가서 대표팀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식 올림픽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첫 경기에서 제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2011년까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성공은 이런 거거든요. 그쵸? 근데 아멘 사업의 성공은요? 스폰서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화이팅 하겠습니다.